네, 안녕하세요. 하루에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셀프북 코칭. 어느덧 11월입니다. 네, 11월의 책으로는 저희가 세상 끝의 카페를 선택해서 읽고 있지요. 책을 받아보시고는 어떠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쭉 읽었던 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얇지 않았나요? 덜 두꺼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더 나으셨을까, 아쉬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답니다. 네, 또 그 책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더욱 음미하면서 이 책을 만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수요 나눔 시간에 세상 끝의 카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제가 이 책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나라고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밴드 인증글을 체크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완전 그 주인공에 몰입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이런 걸 느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카페 이상한데? 라고 나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또 다른 측면에서 몰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채팅창에 세 개의 질문이 지금 세팅되어 있죠. 여러분들 세 개 질문을 받고 있는 경험은 어떠신가요? 좀 이건 의외의 경험이긴 한데요. 저로서는. 저는 이제 이 질문이 이 책의 메인 질문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음미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오픈 채팅보 시간별로 그 메시지가 나가니까 그 메시지로 세 개 질문을 남겨봐야지라고 했는데 어, 저도 한 명의 참가자잖아요. 그 채팅방에 그 질문들이 올라올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세 개의 질문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질문들을 마주하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도 멤버분들께서 그때그때 또 자신의 생각들을 나눠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나누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때마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서 어떤 점에서 그 세 개의 질문이 중요한 질문으로 꽂혔는지는 우리가 하나하나 또 책을 내용을 읽어가면서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참여 중이신 분들은요, 제가 어떤 멘트 했을 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확인할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뭐죠? 그 여운에 좀 남아 계신 분들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 전에 읽었던 책이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였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연금술을 잘 진행하고 계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책의 짝꿍책으로 이렇게 세상 끝의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뭔가 자기계발서나 심오한 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요때쯤 우리 멤버분들의 에너지를 느꼈을 때 요 정도 느낌의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가 서늘해지면 괜스레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하고 어떤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에너지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상 끝의 카페에는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일단 표지에서 저는 이 저자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몰랐는데요. 네, 스트레레키 이름이 어려워요. 존 스트레레키 작가의 어떤 설명을 적혀 있는 것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넷째 줄에 33살 때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을 경험한 후 바로 책상 앞에 앉아 세상 끝의 카페를 집필했다. 네, 그러니까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됐고 그것을 담은 책이 이 책이라고 해요. 어,
이 뜻밖의 경험이 뭐였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이제 열어보면요. 모든 책에 있는 프롤로그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네, 8쪽입니다. 8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같이 볼게요. 8쪽에 아래에서 한 일곱째 줄? 그 정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이 탄생한 배경도 비슷하다. 이 책의 저자인 존 스트레레키도 나처럼 세상의 끝으로 떠난 여행에서 존재의 목적을 깨달았다. 당시 그는 바쁘게 일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충만감을 느낄 수 없었고 심하게는 공허함마저 느꼈다고 한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목적임을 깨달았고 그 순간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짜릿함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네, 이 부분은 프롤로그에서 추천사를 쓴 켈리체, 저자, 이제 웰싱킹 저자인 켈리체 씨가 이제 쓰신 글이에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냥 갑자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달았고, 갑자기 깨달았고, 그 순간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짜릿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치 전기 흐르는 것 같은 짜릿함 너머에는 그러면 이제 그 짜릿했던 그 경험을 바탕 삼아서 내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최근에 읽었던 페이지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이 세상에 여기에 왜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그 목적이 아닌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최근에 읽은 페이지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존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13쪽이었어요. 저희 멤버분들이 그날의 인증에 모두 대부분의 모든 멤버가 이 말을 썼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 문구예요. 어, 읽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이 책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모든 멤버분들이 나 읽을 준비 됐나? 나 12월에 책 다른 거 선택했는데 이 책이 됐는데 나는 그 뭔가 때문에 끌린 걸까? 뭐 이러면 시작을 했는데요. 글쎄요, 그러게요. 남아있는 2주, 전체 3주 동안 우리 멤버분들과 이 세상 끝에 카페를 우리가 왜 만났었는지, 우린 또 어떤 거를 만나게 될까요? 케이스 저자가 이렇게 추천사를 썼다면 저는 존의 프롤로그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이거였어요. 결국은 이 책을 읽게 된 저자들을 환영하는 말이긴 한데요. 14쪽에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문구. 여러분들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세요? 얼만큼 잘 기울이고 계신가요? 조는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약간 스포했달까요? 내면의 목소리에 결국은 귀 기울여 가는 과정이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을 볼 수 있겠어요. 책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소문을 지나서요. 목차가 나오고요. 네, 23쪽입니다. 드디어 시작하는데요. 시작하는 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 나에게는 그 카페가 필요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쪽 맨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때로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순간은 의식하고 있지는 못해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 다가온다. 내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 나는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그 당시 내 상황은 내 인생을 닮은 모습이었다. 그날 길을 헤매던 나는 나의 삶에서도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그때 택한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어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네모난 사각형 안에서 일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끌어준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반복하도록 나를 인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음,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이미 읽으시면서 책에서 언급되는 카페라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 슬쩍 맛보셨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요즘 그 카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저는 이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끌어준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반복하도록 나를 인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내면의 질문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느 날 정신없이 살다가 눈을 뜨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프롤로그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인 질문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순간 이 질문을 듣고 가슴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이 세 개 질문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팅봇에 돌아가고 있는 세 개 질문이기도 하죠. 네, 멤버 여러분들. 이 질문들 마주하실 때 어땠나요? 그러게요.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나는 왜 여기 있을까요? 나는 죽음이 두려운가요? 나는 지금 가슴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오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그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테니까요. 네, 저자 조는 그렇게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을 하지 못하고 막막할 때에 겪었던 어떤 경험 하나를 우리에게 나눠주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챕터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고속도로 정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자는 네, 좀 휴가를 내가지고 좀 쉬어보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정체됩니다. 굉장히 속상했죠. 기분 전환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망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때 고속도로 정체된 것과 관련해서 저자는 이렇게 회고하죠.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 모른다고.
내 의지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 멈추게 되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또 다른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일지도요. 두 번째 챕터입니다. 낯선 지명의 이정표. 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 이정표를 봤는데 봐도 봐도 계속 앞에 표지판 앞에 구 옛날 거라는 것들이 계속 적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자는 계속 그가 여기 주인공은 계속 그 표지판을 보면서 달렸는데 가도 가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알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를 때쯤에 챕터 3을 보면 세상 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더 이상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감이 없을 때쯤에 네, 이제 연료도 없고 너무 피곤하니까 마음을 점점 내려놓을 때쯤에 이제 저기 석양의 태양이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은 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챕터 4, 드디어 세상 끝에 카페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다가 여러 가지 도로명이 옛날 구로 시작하다가 어떤 도로가 처음으로 구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 그쪽 방향으로 직관적으로 조는 운전대를 틉니다. 그랬더니 저기 불빛이 보이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위에 하얀 가로등 불빛 하나만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뭐든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이제 차를 향했죠. 근데 그런 곳에 카페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라웠는데 주차장에는 차가 세 대나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이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차에서 내려서 기지개를 켜고 카페 입구 쪽으로 걸어갔죠. 카페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인공은 카페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카페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챕터 5의 제목은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운전하고 오다가 길을 잃은 존이 이제 들어가서 만난 사람은 케이시, 라는 또,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굉장히 이국적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메뉴판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죠. 메뉴판을 갖다 주었는데 그 표면에 있는 글자들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저는 '아 내가 너무 운전을 많이 해서 피곤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메뉴들은 계속 변경되고 있는 메뉴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끝에 알게 되죠. 메뉴판 위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상 끝의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케이씨는 이렇게 부가 설명을 했어요. 주문 전에 먼저 저희 직원에게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메뉴판 이제 내용을 봤던 거 기억나시죠? 뭐 아침 식사 메뉴가 있기도 하고 뭐 샌드위치 있고 뭐 샐러드 있고 막 그랬는데 맨 밑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49쪽입니다. 거기엔 기다리는 동안 생각해 볼 것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세 질문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케이씨가 다가와서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할 때 케이씨 반응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오시는 분마다 자기만의 해석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랑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말라. 여긴 안전한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챕터 6, 우리의 첫 질문이죠.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네, 케이 씨는 계속 그 홀에 있는 직원 외에 다른 분들과도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온 걸까? 내가 잘 주문한 걸까? 맛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때 케이 씨가 주방으로 가서 딸기 파이 두 조각을 가지고 오잖아요. 네, 딸기 파이 이렇게 보자마자 마음이 이렇게 녹은 존이었는데요. 이유는 본인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어 결국 존은 아침 식사 세트를 주문해 먹었는데요. 다른 곳을 둘러봤을 때도 온 손님들이 거기에 있는 웨이트리스 혹은 거기 있는 직원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들을 지켜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메뉴판에 적혀 있는 질문이었어요.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셀프 코칭 질문이기도 해요. 다시 읽어 드리면 이런 거죠.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조는 '내가 운전하고 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음미하다 보니 다양한 또 생각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케이시가 이야기해요. 그전에 뭘 상의해야 하냐는 존의 이야기에 읽어 드릴게요. 55 쪽입니다.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니 이곳을 거쳐간 분들이 모두 제각각 다른 느낌을 받고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카페에서 좀 마음 편하게 새로운 경험을 하시라는 의미로 써 놓은 글이랍니다." 그게 그 질문 어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가져갔다라고 케이시가 힌트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침 식사 세트를 메뉴를 주문하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챕터 7에 보면은 눈앞에 세상이 바뀌는 질문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만났던 그렇게 케이 씨가 주문 접수를 받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분의 이름이 곧 공개되겠죠? 메뉴판을 근데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고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메뉴판에 적혀 있는 질문 자체가 조금 달라져요. 이것에 있어서 59 쪽에 있는 거 읽어 드릴게요. 59 쪽. 음. "내가 그 질문을 읽고 있는 걸 그녀가 어떻게 알아챘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음. 그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번 보고 마는 것과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는 건 별개의 문제랍니다. 네.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존 다시 묻죠.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했더니 케이 씨가 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질문은 단순 명료해요. 그렇죠. 아주 빤한 질문으로 들리죠. 하지만 몇 글자만 바꿔보면 많은 게 변한답니다. 이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더니 결국은 약간 둘 사이에 실갱이가 있다가 케이 씨가 다시 메뉴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해요. "그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으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어 '어떤 질문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질문의 말 앞뒤가 좀 바뀌는 거예요. 메뉴판도 원래 글자가 바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적혀 있는 문장은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였잖아요. "Why are you here?" 하고 물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쪼끔 비틀어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2 쪽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첫 번째 주차는 남겨주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같이 나누다 보니까 벌써 42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책은 짧지만 되게 많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어딘가로 가고자 한다면 그것에 있어서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있지? 난 여기 있는 동안 그 일로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이지? 나는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외부에서 찾거나 본인이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이 책에서 처음 프롤로그 때 나왔던 것처럼 계속 내면의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힘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접속하신 분들 한번 스스로에 깊이 물어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며 접속하고 계신가요? 그 공간에 있는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여기 왜 있지? 깊게 물어보세요. 나는 여기 왜 있지? 이 질문에 대해서 묻고 묻고 또 물으면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어서 귀한 해답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여러분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우리가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고 싶었던 방향 위에 있는가를 돌아볼 겨를은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오늘의 셀프 코칭 질문입니다. 그러게요. Why are you here예요. 그러니까 당신 여기 왜 있나요? 좀 멀리 가면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당신은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탁 물었을 때 어디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이 질문에 있어서 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에 왜 있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69쪽입니다. 어, 자기가 이곳에 있는 이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사는 이유를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살고 싶어져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있으십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접속하고 계신 그 장소에 그 역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지나게 한 주 동안 마주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소소한 이벤트 올렸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주로 담기는 앞부분을 저와 같이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여기 왜 있을까요?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여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충분히 음미해 보시고 그것을 또 팟캐스트 나중에 올려드리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요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라이브로 참여해 주신 코치님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